이렇게 이제 세 군데 상, 중, 하, 중심축이 있는데 네. 이 중심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틀어짐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중요한 상부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틀어지거나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도 비대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쭤볼 질문은 턱 관절이에요. 턱도 뭔가 비대칭 같은 게 생기나요? 그쵸. 사실 안면 비대칭은 턱 관절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실은 안면 비대칭 고민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턱 비대칭이 많으시거든요. 턱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비대칭 있는 턱을 교정하려면 뭔가 수술 이런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수술은 턱뼈가 크기가 막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크다거나 교합적으로 뭐 너무 안 맞다거나 주걱턱이 되게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골반이 틀어졌다고 해서 골반을 수술하진 않잖아요. 골반을 깎아야 되나요? 그렇죠. 대부분 골반은 틀어지면 대부분 교정을 하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턱도 틀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수술을 하기 전에 틀어진 턱을 바르게 교정을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죠. 집에서도 혹시 교정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교정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그러면은 턱 관절 틀어진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정 방법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턱 비대칭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뼈 크기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뼈 크기, 성장 속도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잘못 쓰고 있는 뭐 생활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영향이 크기는 하거든요. 피디님 혹시 음식 씹으실 때 양쪽 골고루 씹으세요? 보통은 한쪽만 씹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우리가 음식 어느 쪽 더 많이 씹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씹으시거든요. 원장님이 양. 저도 의식하지 않고 씹으면은 한쪽을 더 많이 씹죠. 이렇게 음식을 양쪽을 동일하게 쓰지 않고 한쪽을 더 많이 쓴다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괴는 거 있잖아요. 턱 깨는 네, 거. 턱 깨는 거. 이거 네. 무심코 되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틀어짐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 엎드려서 자는 거, 엎드려서 자게 되면은 한쪽으로 턱이 이렇게 이제 쏠리게 되니까 그쪽으로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그 턱 비대칭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턱이 비대칭이 생기니까 육안상 한쪽으로 틀어진 게 조금 보이겠죠. 턱 관절은 사실 이제 우리 얼굴에서 유일하게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양측성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턱 관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두개골을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턱 관절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 주변의 관절들 또는 이제 근육들 이런 부분들도 턱이 틀어지면서 같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전반적인 이제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형태적인 거 말고도 턱 관절이 불편한 예를 들어서 뭐 턱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입을 벌릴 때 뭐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턱 관절 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외에 안면부의 불편감 예를 들어서 뭐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상부 쪽으로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이런 이제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난 안 아프니까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턱 비대칭을 그냥 냅둬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죠. 턱은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하고 움직이고 계속 쓰는 부분인 거거든요. 또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은 그 닳는 게 더 빨리 닳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또는 뭐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거는
안 되죠. 그냥 냅뒀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턱이 틀어지게 되면은 보상작용으로 목뼈, 경추뼈가 틀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좌우 목 근육의 불균형 또는 뭐 어깨 높이 차이, 골반이 또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전신의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연쇄 반응이네요. 그쵸. 우리 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중심축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위에 있는 곳 턱관절, 또 경추라고 하는 목뼈, 여기가 이제 상부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골반뼈, 그리고 다리,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상중하 중심축이 있는데 네. 이 중심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틀어짐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중요한 상부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 턱관절과 경추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도 비대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턱관절 비대칭이 심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일단 입을 벌릴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빈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턱을 이제 억지로 벌리게 되면 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턱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음식을 이제 잘 못 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못 씹고 음식을 넘기게 되면은 소화가 되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 턱 비대칭을 교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턱만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추를 잡아주는 경추의 축 교정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턱관절과 경추의 축을 같이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턱 주변 근육들의 불균형도 같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턱이 틀어진 거를 제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운동법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턱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 턱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풀어줄 거예요. 양 엄지 손가락으로 여기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꾹꾹 눌러서 풀어주는 거예요. 살짝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얼마나 해요? 5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고 이거를 5번 반복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 귀 옆면 그리고 귀 뒷면, 그러니까 턱관절이 붙어있는 여기 이제 부분의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서 양쪽 귀 사이를, 귀 제일 윗면부터 시작해서 앞면과 뒷면을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5번 정도 반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측두근을 풀어줄 건데, 측두근은 이렇게 귀 위쪽으로 해가지고 옆 통수뼈 위쪽, 여기를 이제 측두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먹을 이렇게 쥘 거고요. 주먹을 쥐고 위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눌러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턱을 항상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좀 붓거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시원하다 느끼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교근을 풀 거예요. 교근은 이제 깡 깨물었을 때 움푹 올라오는 근육,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공굴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도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네. 그래서 꼼꼼하게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를 깍 깨물거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틀어진 턱을 바른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자극이에요. 윗니디 입천장에 혀를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혀를 살짝 받쳐놓은 상태에서 측두근의 손바닥, 여기 관절면을 이렇게 이제 댈 거고요. 턱을 중심으로 살짝 이동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살짝 밀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살짝 떼고 요거를 우리가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하실 거예요. 턱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뼈를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턱 각을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줄 거예요. 살짝.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만.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턱이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윗니디 천장에 혀 끝을 딱 붙인 상태에서 혀가 살짝 덜 떨어지지 않게끔
마지막으로는 이제 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볼 거예요. 이 나무젓가락을 양쪽 입 사이에 이렇게 네. 끼워서 네. 어금니로 살짝 물어주실 거거든요. 턱이 틀어져 있으면은 중심 방향으로 를 살짝 이렇게 맞춰서 물고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해주시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0번에서 15번. 턱비대칭 교정하시는 분들의 치료 방법은 어떤 거예요? 사실 턱관절 하나만 보지는 않거든요. 턱관절과 그리고 목뼈라고 하는 경추와 턱관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교정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나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요. 턱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을 풀어주는 근육 치료. 그래서 뭐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서 근육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전기 자극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 불균형을 잡아주는 치료가 있고요. 네. 만약에 턱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은 약찜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매선침이라는 걸 활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매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늘 끝에 실처럼 생긴 단백질 성분을 근육과 혈자리에 다입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 근육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오히려 침 치료보다는 조금 더 치료의 속도나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말씀하신 그 치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정이 완료가 돼요? 보통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10회 정도를 권해드리거든요. 네네. 교정을 해놓고도 우리가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누적 교정을 통해서 내 몸이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횟수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교정된 상태를 기억하게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턱 같은 경우는 매일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심코 잘못 쓰고 있는 습관들이나 잘못된 자세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이런 것들이 턱 비대칭이나 턱관절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에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바른 자세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하시면은 턱관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